인도의 숨겨진 시장에서는 음식처럼 보이는 것이 생존, 혼돈, 그리고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는 망가진 시스템에 더 깊은 진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닙니다. 도시가 수백만 명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실패시키는 방식에 대한 창입니다. 세계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표면 아래에 숨겨진 것을 함께 찾아봅시다. 커뮤니티가 스스로 청결을 책임지다. 공식 시스템이 실패하고 아무도 더러움을 치우러 오지 않을 때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인도의 많은 전통시장에서 청결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더러움을 참을 수 없어 이끄는 싸움입니다. 델리에서는 친탄이라는 단체가 2023년 사다바잘에 소규모 상인들과 협력하여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에게 폐기물 분리, 유기 쓰레기 적절한 관리, 시장 내 기본 수거 지점 설치를 교육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시장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약 20%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외관을 바꾼 것뿐 아니라 상인과 고객이 그들의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편 벵갈루루에서는 셰시루다라라는 또 다른 단체가 이 논의에서 종종 잊혀지는 위생 노동자들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이전에는 장비, 보호장구, 인정 없이 일했습니다. 하시루다라는 교육, 카트, 장갑, 안전장비를 제공하며 개입했습니다. 갑자기 시장의 폐기물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변했고 노동자들은 힘을 얻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아의 마푸사에서는 다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자치, 주로 생선과 채소를 판매하는 15명의 상인 그룹이 돈을 모아 아침과 저녁 청소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순환 일정을 만들고 번갈아 가며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이는 거의 1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역시장위원회와의 쓰레기 처리장 접근을 둘러싼 분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델리 대학의 학생들이 간단한 이미지와 현지 언어 지침이 담긴 위생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캄라 나갈 시장 주변에 배치된 이 포스터들은 문맹인 상인들도 기본적인 건강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운동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동할 자유와 올바른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모두 관리에 달려있다. 전통시장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활기차고 붐비며 문화적으로 풍부한 시장들이 높은 청결과 위생 기준을 유지하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계획, 공유된 책임, 그리고 규칙의 일관된 집행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 방콕의 차투착 시장을 보세요.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매 주말 수천 명의 현지인과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엄청난 인파와 다양한 상품에도 불구하고 채투차키 음식구역은 기본적인 위생을 유지합니다. 이는 명확한 위생 정책, 정기적인 점검, 상인과 시 당국의 협력 덕분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 시장을 국가적 랜드마크로 간주하며 단순히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자원을 투입합니다. 또는 영국의 런던 보로그 시장을 보세요.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영국 식품표 준청이 시행하는 엄격한 건강 규정을 따릅니다. 상인들은 건강 및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위반 시 즉시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로우 시장은 전통적인 환경에서도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식품 안전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장이 이러한 규칙 때문에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자신감을 느끼고 상인은 책임을 지며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제마 엘 에프나아에서는 상인들이 위생을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첨단 인프라 없이도 그들은 상호 책임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작업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은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을 함께 관리하며 행동 규범을 스스로 집행합니다. 이 시장들은 청결이 문화나 혼돈과 양립할 수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시장의 생생한 소리, 냄새, 인간적 에너지가 더러움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정부, 지역단체, 상인이 함께 일할 때 시장은 전통적이면서도 깨끗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아닙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다. 깊이 뿌리 박힌 문제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고 취약하며 종종 불완전하지만 집단적 행동과 대중의 압력으로 밀어붙일 때 변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뭄바이에서는 BMC로 알려진 시립공사가 2024년 말 키러포드 시장의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시장의 가장 악명 높은 구역, 위생 상태로 오랫동안 비판받던 생선과 고기 가판대를 겨냥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복합 건물이 건설 중이며 높은 보행로, 중앙 냉장 보관소, 자체 폐수 처리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해당 지역의 식품 위생에 큰 도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저항으로 진전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새 구역으로 이동하면 고객 기반과 단절되거나 운영 비용이 증가하거나 그들을 완전히 밀어내는 고급화로 이어질까 두려워합니다. 한편 콜카타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중반 도마의 시장에서 오염된 물에 의해 오염된 생선을 먹은 200명 이상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사람들이 입원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로 원인이 확인되었지만 상인 문서 부족으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시민들에게 조심하라는 일반적인 건강 권고와 함께 조용히 종결되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유명 셰프 고던 램세이가 다큐멘터리 촬영 중 크러포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널리 공유된 클립에서 그는 생선 구역을 역겹게 더럽다고 묘사했습니다. 일부 인도 네티즌들은 이를 서구의 비판으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오래전부터 무시된 정직한 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클립은 온라인에서 열띤 토론을 촉발하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조건이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추진력이 공무원이나 유명 인사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풀뿌리 노력은 조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델리 기반 NGO 친타는 2024년에 4개의 추가 시장에서 새로운 폐기물 분리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콜카타에서는 중독 사건에 대응한 청년 단체가 데이붓 시장의 긴급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청원에 10,000명의 서명을 모았다. 2025년 5월 현재 공식 응답은 없지만 청원은 여전히 활발하며 압력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누군가가 붕괴를 참지 않기로 결심할 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이런 시장이 존재하는가? 특히 처음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시장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인도의 일부 전통시장의 조건, 압도적인 더러움, 망가진 인프라, 혼란스러운 조직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도 문제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여전히 생존을 위해 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뭄바이의 크로포드 마켓을 보세요. 한때 식민지 시대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던 이곳은 이제 쇠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00년 넘게 된 배수 시스템은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에 압도됩니다. 몬순 시즌에는 검은 물이 통로를 범람하며 유기물 쓰레기와 동물 폐기와 혼합됩니다. 상인들은 슬러지를 피하기 위해 벽돌이나 나무판을 놓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판매를 이어갑니다. 델리의 캐리바오리, 아시아 최대의 향신료 시장에서는 색과 냄새가 감각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이국적인 외관 뒤에는 공기를 채우는 미세먼지가 눈과 목을 자극하고 좁은 골목은 손수레와 오토바이로 붐비며 상인들은 발밑에서 흐르는 하수 옆에 서 있습니다. 콜카타의 다붓 시장은 말 그대로 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선은 진흙바닥에서 바로 세척되고 그 물은 플라스틱 시트 주위에 고이며 판매자들은 고인 물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해산물 냄새는 썩음과 축축함과 섞입니다. 몬순 시즌에는 물이 빠르게 차오르며 쓰레기, 오물, 때로는 쥐를 휘몰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걸까요? 이 시장들은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배달에 접근할 수 없는 도시 빈민들에게 전통시장은 일상 필수품을 얻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상인들은 수입을 위해, 고객들은 생존을 위해 이에 의존합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조건에 적응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숨을 참거나 냄새를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관광객에게는 끔찍할 수 있지만 이 시장들과 함께 자란 이들에게는 경제적 필요성만큼이나 문화적 정체성입니다. 이 시장들은 대안, 깨끗하고 규제된 소매, 이 너무 멀거나 비싸거나 일상과 너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 이 시장들은 벽돌 하나씩, 양동이 하나씩 몬순을 거치며 견딜 것입니다. 더러운 시장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인도의 비위생적인 시장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는 더러움과 무질서 너머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러운 시장은 질병이 아니라 여러 실패 지점이 있는 시스템의 증상입니다. 문화적 관행, 소비자 행동, 빈곤, 인프라 방치, 제도적 약점이 모두 여기서 수렴합니다. 먼저 소비자 습관부터 시작해 봅시다. 인도의 많은 지역, 특히 전통 가정에서 신선함은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핑객들은 눈앞에서 갓 자른 고기나 아직 움직이는 생선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품질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 깊이 뿌리박힌 문화적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로 이어집니다. 피, 비늘, 뼈, 내장이 즉각적인 처리 시스템 없이 근처에 버려집니다. 과일과 채소의 경우 구매자들은 종종 각 품목을 만지고 쥐고 살펴봅니다. 이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이해할 만하지만 특히 냉장이 되지 않을 때 부패를 가속화합니다. 대부분의 가판대에는 냉각 시스템, 보호 포장, 변질 방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상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는 소규모 가족 운영으로 종종 비공식적으로 면허, 냉장, 폐기물 처리 능력 없이 운영됩니다. 그들은 규제가 아니라 본능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가판대는 유기적으로 성장합니다. 테이블 하나가 둘로 천막이 지붕이 되며 위생은 뒷전이 됩니다. 이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안이 없는 시스템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립 인프라도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시장은 수십 년 전 더 작은 인구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구식 배수와 중앙화된 쓰레기 수거가 없습니다.
몬순 시즌에는 빗물이 시스템을 압도하며 좁은 통로를 오물의 강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격차가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은 약합니다. 검사관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지역 정치인들은 종종 비공식 지불을 대가로 눈을 감습니다. 심지어 선의의 청소 노력도 임대료 인상이나 이주를 두려워하는 상인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더러운 시장은 문화, 빈곤, 망가진 제도가 충돌할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를 고치려면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존재한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인도 시장 위생 위기의 가장 좌절스러운 현실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존재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혼란, 허점, 선택적 집행에 패치워크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방치합니다. 인도 식품안전구조의 중심에는 2006년에 통과된 식품안전 및 표준법 FSSA에 있습니다. 이는 대형 레스토랑 체인부터 길거리 생선 노점까지 모든 식품 사업체가 기본적인 위생 및 처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상인은 면허를 받고 점검받으며 식품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시장 상인들은 비공식 노동자로 고정된 주소, 사업 문서, 복잡한 면허 절차를 완료할 문해력이 없습니다. 법적 식품 안전 인증서를 얻는 것은 종종 관료주의를 헤쳐나가거나 중개인을 고용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상인들에게는 시스템 밖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합니다. 심지어 상인들이 준수하려고 해도 집행은 제한적입니다. 2023년 FSCSI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식품안전검사관이 40% 이상 부족합니다. 이는 한 명의 검사관이 5개, 심지어 10개의 대형 시장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사는 상징적인 방문에 그칩니다. 더 나쁜 것은 만연한 소규모 부패입니다. 케이하리 바우리 같은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2024년 인디아 투데이 조사에서 벌금이나 폐쇄를 피하기 위해 매달 현금 뇌물을 지불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 비용은 두 번째 세금처럼 작용하며 위생 업그레이드에 사용되어야 할 돈은 주머니를 채웁니다. 내부 갈등도 있습니다. 2024년 케이하리 바우리에서 가판대 구조 조정과 배수 개선을 위한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는 상인들의 퇴거와 임대료 상승 우려로 무산되었습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공정한 재배치 전략이 없으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문제는 골마갑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될 때 2024년 콜카타의 생선 중독 사건처럼 200명 이상이 입원했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어떤 상인도 기소되지 않았고 시스템적 개혁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보건부 경고와 집단적 망각만 남았습니다. 규칙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종이 방패입니다. 시스템이 집행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부패에 저항할 때까지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숨겨진 채로 당신이 방금 본 것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의 한 층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한 번쯤 걸어본 시장을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고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래의 글열을 남겨주세요.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